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웃들은 익숙했고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어요. 그 시절 저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입시학원에서 새벽 2시 무렵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지금 돌아보면 꽤 벅찼던 때였네요. 아파트 입구에는 수희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늦게 드나드는 학생들을 자주 보셔서인지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죠. 저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료수를 하나 사서 건네곤 했습니다. 아저씨는 늘 웃으며 안부를 물어주셨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시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도착할 무렵이면 순찰을 미리 마치고 경비실 불을 켜둔 채 계시곤 했습니다. 그 불빛을 볼 때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겼고 단지로 들어오는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가로등은 탁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경비실을 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창에는 순찰 중이라고 적힌 푯말이 걸려 있었죠. 그 시간에 그 표지가 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발을 재촉해 공동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어야 했는데 그날은 반쯤 열린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쪽 조명은 꺼져 있었고 로비는 어둑했어요.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14층 표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을 더 지켜봐도 층수는 그대로였고 내부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시간에 다른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눌러봤지만 반응은 같았어요. 저는 결국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냄새가 뚜렷했고 형광등 몇 개는 꺼져 있었죠. 먼지가 쌓인 계단을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올랐습니다. 8층, 9층, 10층을 지나며 숨이 찼습니다. 그때까진 단순 고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1층쯤 올라섰을 때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간격은 일정했고 짧은 벌컹 뒤에 문이 스치는 듯한 스윽이 이어졌죠. 저는 계단참에서 잠깐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층, 13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방향은 엘리베이터 쪽이 분명했어요. 아래에서는 흐릿했지만 위로 갈수록 명확해졌습니다. 14층 앞 계단참에 이르자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와 저 사이에는 비상구 문 하나뿐이었죠. 바로 그 문 너머에서 벌컹, 쓱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보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반복해 열고 닫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각에 그럴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여는 건 그때 제게 쉽지 않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15층을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도 아래층에서 들리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 안은 고요했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는 중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계단을 올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 그 소리가 계속 떠올랐죠. 귀에 닿는 듯 말 듯 벌컹, 슥이 아주 작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해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깼습니다. 복도 쪽 웅성거림이 들렸고 방향은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저희는 외투를 걸치고 급히 나갔습니다. 14층 복도에는 이미 몇몇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죠. 바닥엔 경비실에서 보던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히려다 아저씨의 목에 닿아 다시 열렸습니다. 그 동작이 반복될 때마다 벌컹, 스윽 하고 소리가 났죠. 제가 계단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내리고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희 아저씨야. 잠시 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고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전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머릿속 소리를 지우려 애썼죠. 이제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과 감식 인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계적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고 새벽 2시경 14층 정지 기록만 남았어요.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추정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당시 복도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다 그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셨죠. 반쯤 열린 문 안쪽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고 그 양다리를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형체가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고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바로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경찰은 주변을 더 살폈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특별한 지문이나 발자국은 확인되지 않았죠. CCTV는 해당 구간이 사각지대였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는 점검을 마치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문만 붙였고 밤에는 혼자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일을 계기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생활은 안정됐지만 밤이 깊으면 가끔 그 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문득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벌컹, 슥. 그 간격과 울림이 그날과 같았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예전 단지에 남아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14층에서 추락으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은 오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와 계단, 형광등 아래의 냄새가 또렷이 떠올랐죠. 지금도 늦은 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한 번쯤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 마음 한쪽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휴, 끝났다. 고생하셨어요.